이차장님 네, 진실한. 바탕화면에다가 등망으로 깔아놓고 써봤는데, 예, 뭐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뵈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3주차 이제 우리 MF에 왔고요. 사실 요 자료는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메일로 드렸고, 그다음 어제 또 구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뭐 이 컨설턴트라는 개념으로 여기 회사를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고, 사실은 저는 그 진단의 몫은 컨설턴트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확인한다, 이거 사실 그런 컨설턴트는 좀 실력이 없는 컨설턴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붙들고 인터뷰하고 이렇게는 가급적 자제를 했고, 저 나름대로 뭐 이런 우리 카톡에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산 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검토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과제를 좀 도출했는데, 어제 사장님, 대표님의 그 어떤 의견은 내가 거의 하던 이야기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뭐 시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오늘 회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한 22가지 정도 과제를 도출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컨센서스를 갖고 과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제가 보는 시각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업의 상황에 지금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이런 방향으로 일단 1차 과제를 실행합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오늘 다 받지는 못할 거고, 일단 제가 엑셀로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제 부분만. 그거를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초에 제가 월화토 올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좀 긴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끼는 부분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이 굉장히 복잡하다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역시도 30년을 이런 업에 종사했는데, 제가 종사했던 업은 우리 이 필터 같은 것들이 하나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한 대의 사이즈가 한 9m, 10m, 15m 이렇게 되는 제품이고, 거기도 역시 이게 이러한 수주 생산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단속 생산이고, 영속 생산이 아니라 뭐 그런 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업들은 이 복잡성의 문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연속 생산 같으면 라인을 쫙 타고 그런다, 이러면 그동안 우리가 발휘했던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많이 됐어, 효율화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냐?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복잡한 것 같습니까? 우리 업이. 우리 김성애 프로님은 저기 계시다 오셨잖아요. 예? 좀 대량 생산하시는 데 있다 오셨잖아요. 뭐가 복잡한 것 같습니까? 양산 쪽이랑 오토메이드는 좀 많이 다르죠. 다르죠.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사양이 복잡하다. 예. 그 다음에는 생산 과정이 복잡하다. 이 생산 과정이 복잡하다 하는 얘기는 대부분 우리는 우리는 이제 용접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핵심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제품들은 안에서 거의 조립만 하고 조달을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품을 출하했다가 입고 받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을 합니다. 사양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딱 표준화됐다, 제품도 표준화되어 있고 공정도 표준화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기법도 필요 없고,
우리 관리 쪽의 인원도 지금 인원으로는 아마 지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우스개로 우리 그 냉면집에 가면 그 메뉴판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죠?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이게 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저 김밥 천국 저런 데 가면 굉장히 메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그 두 가지 식당에 우리가 그 메뉴나 저것도 하나의 제조니까 제조 방식 관리 방식을 보면 예컨대 이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왼쪽에 저 냉면 파는 집은 별로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에 맞는 제조 방식, 관리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도 사실은 30년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바깥에 나가서 뭐 명장 심사도 하고 국가명장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뭐 높아신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직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딱 오면 과거에 요거부터 제가 아침에 제가 이게 본장표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딱 있던데 이 말 참 맞는 말 같아서 제가 부랴부랴 이 장편 하나 넣었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나 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거기에 익숙해 됐습니다. 내지는 그것밖에 경험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한테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그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징이 아닌가, 사람이 가진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보자 하는 사람과 그건 안 될 거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변화는 내가 하거나 남이 하거나 둘 중에서 내가 참여해서 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남이 하도록 하면 내가 안 하겠다 하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 좀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 전체가 좀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저걸 보고 빨간 저 색에 보고 이유가 아니라 핑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느끼신 생각이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방금 드렸던 말의 연장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경영의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해석이라는 게 과학적이지 않고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래요 이게. 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육지에서 달리기 경주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를 우리 거북이는 왜 수락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한 이틀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북이는 목숨 걸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토끼는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한 두 시간도 안 걸리겠죠. 근데 토끼가 잠을 자서 졌다 그러는데 토끼가 잠을 자서 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끼가 이틀씩 잠을 자진 않거든. 아마 그 거북이가 분명히 기머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크다. 내가 하거나 남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그거는 지금 하는 방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정어가 우리 조직에서 안 가깝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의지도 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제 22개에서 말씀을 하나씩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원에서 정보의 목적지까지 정보가 쭉 가야 되는데 정보가 그러지 못한다. 정보가 그러지 못하면 IT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꼭 IT 시스템만이 필요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사례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설계의 책무는 뭐냐면 영업에서 받은 정보,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 출력물을 내놓습니다. 그 설계 출력물은 제작이나 공장에 있는 검사의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도면을 통해서, 시방을 통해서, 규격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설계의 책무는 그 구현 단계가 필요한 정보를 누락 없이 다 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30년 동안 무슨 얘기 듣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생활했냐면 설계는 공장의 올마이티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어요. 신입사원들. 설계는 공장의 올마이티다. 우리는 지금 영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업이 이제 그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락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보에. 근데 누락이 일상적으로 있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비효율이 생깁니다. 비효율이 생겨가지고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작업자들한테 그 대답해 주더라고 이제 막 가서 이제 막 본인들한테 나오는 정보를 본인들이 또 묵어서 전해주고 뭐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꼭 IT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이 일상적으로 누락되는 정보가 있으면 저기다가 포함을 해서 누락이 안 생기도록 관리하면 된다. 이게 정밀한 프로의 생각입니다. 나 굉장히 동의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한 뭐 IT를 바꾸고 정보 흐름을 바꾸고 투자를 하고 이래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을 개선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작업자들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작업자들은 작업장을 떠나서도 안 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떠나서도 안 되고 뭘 찾으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그게 작업관인데 그 다음에 공수든 표준이 딱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효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생관에서 그런 일을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대응을 해주고 정보를 물어서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들이 뒤에 보면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도요다의 안돈인데 우리가 여기서 도요다처럼 안돈을 만들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장은 어떤 장소냐면 정상과 비정상이 드러나도록 관리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현장 가면 다 있고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구매든 뭐 설계든 영업이든 현장을 잡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 우리 회사에서 제가 좀 약간 그 특이하다고 생각된 게 우리 공장에는 일반적으로 공장 가면 현황판들이 많아요. 뭐 무슨 정보도 붙어 있고 오다 현황도 붙어 있고 이 현황판이 하나도 없어요. 현황판이 없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현장에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고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 관리의 기능은 이런 걸 지향해야 된다. 3.5S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 대표가 정리를 해서 올렸던데 깨끗한 게 OS가 아니고 효율을 기하는 게 OS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뭐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왜 저걸 내가 여기다 표를 빼냈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그 지금 중요한 기능이 구매 관리 기능입니다. 구매 관리 기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제일 리소스가 약한 게 좀 구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22개 이슈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구매 부분의 리소스에서. 그래서 저런 그 예를 들어서 메인 바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고가 일어나는데 개선자 용접부의 끝단부의 용접을 용이하기 위해서 개선을 치기 위해서 이게 한 번 들어왔다 나간대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이유는 레이저집하고 밴딩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리타임을 땡기고 그 생산 시간을 줄이고 원가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하는 방법은 저걸 빈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레이저 절단이든 밴딩이든 저거 한 집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개선 작업도 그 집에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리어타임이 줄어들어요.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건 어려우니까 못했던 건데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작업이고 고가의 설비가 들어간 작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또 이제 품질하고 이야기하면 수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수익 검사는 출장 검사하면 되잖아요.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별 수익 검사도 안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런 그 개선이란 사내 공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은 이중의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나갈 때 대기하고 또 가서 대기하고 그런 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동 시간의 대기가 있고 이게 이제 낭비의 원천인데 우리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거를 통합해서 발주를 주는 방안을 얘가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게 통합이 안 되는 통합이 불가능한 공정이 있다면 업체가 물류를 돈을 좀 더 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정에서 수공정을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제일 후공정에서 우리한테 납품해 주고 지금 우리는 그게 지금 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물건을 지금 릴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개선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걸 개선한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구매 쪽에 리소스가 좀 미비한 상태이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미비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경력이 짧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영원히 인류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를 통한 업무 체계를 자꾸 이제 개선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체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 소위 땜빵을 하는 일. 땜빵이란 말을 저도 저번에 한번 화성이한테 한번 책자에 썼는데 그 말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땜빵 하는 일이 우리 일의 거의 전부고 땜빵 하는 일이 없으면 이제 내 할 땜빵을 하고 나면 내 할 일을 다 했고 땜빵 할 일이 없으면 내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부터 바꿔요. 우리가 관리 부서에서 관리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업무 체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외의 일들은 루틴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책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이건 제가 블로거를 조금 글을 쓰는데 블로거에다가 원실이 돌도끼를 만들었으면 문명인의 시스템 체계를 만듭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도구입니다. 그게 도구. 근데 결국 시스템이 없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부재하면. 그거 제가 30년 동안 느꼈는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는 지금 우리 수준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매출이 지금 한 4조쯤 되는 회사입니다. 인원도 한 3,000명 이상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그동안 제가 생산 혁신 부서, 그 다음에 품질 부서, 품질 시스템 부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품질하고 또 공장 혁신 쪽에 담당 임원 역할을 하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사실 이겁니다. 이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 매여 가지고 아 이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다 하는 거죠.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라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서론의 결론인데 이게 이제 뭘 바꾸고 특히나 이렇게 복잡성이 많은 체계를 효율적으로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왜 그동안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고 아 그거는 우리한테 안 맞아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죠.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저것처럼 부정어가 결국은 조직에 또 영향을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니까 부정어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동안 했던 거고 여기에서 제가 우리 ERP 얘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ERP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ERP가 왜 쓰기에 힘들었냐면 ERP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그전다고 우리 같은 업종들이 다 대부분 겪는 왜 그러냐면 ERP의 모듈이라는 것은 그 회사를 위해서 개발하는 모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오기 전에 그 회사에서 전체 기관계 시스템을 500억 들여서 구축했거든요. 그래도 그 얘기 들어와서 하는 게 코딩을 새로 하진 않습니다. 자기들 모듈을 가지고 조금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이 기관계 시스템, ERP나 MES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개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개조하는데 그 개조의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ERP를 몇 년을 준비해도 고고 라이브가 안 되고 다시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ERP가 불편했다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하고 맞추는 작업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컨설턴트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안 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RP를 하기 전에는 업무 체계를 딱 셋업하는 BPR이라는 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딱 표준화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의 업무도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그걸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사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옷이 안 맞고 돌아갈 수 없는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ERP를 시켰습니다. 그건 제가 안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런 방식은 사실은 카톡으로 정보 주고 구매 수율이 IT에서 관리되지 않고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이게 제가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구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문자도 보냈습니다. 사실. 저게 이제 프렌즈 같은 건데요. 똑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일품일도 도면하고 안 되고 자세 코드가 우리 박영우 피고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저 정보만 가가지고 똑같은 자재예요, 사실. 똑같은 자재인데 어떤 거는 120만 원이고 어떤 건 75만 원. 그래서 틀립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틀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도면을 저한테 가져오시면 틀려요, 틀리긴. 틀리긴 틀린데 거의 똑같아요, 사실. 홀 3개 되거든요, 불과. 그러니까 이게 자세 코드가 되게 되고 구매까지도 우리가 수불까지도 수작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복잡성이 생겨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2가지인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품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거 이렇게 항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품을 지칭할 때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압이다, 중압이다, 고압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히 급간으로 클래스파이를 하는데 적합한 제품의 코드가 몇 종류가 되겠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주 생산. 그래서 생산 번호도 25-0001이 아니고 코드 번호가 앞에 붙고 무슨 뭐 25에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거는 왜 그러냐면 후공정에 공수 관리까지 그것에 의해서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개를 우리가 코드를 나누었다. 20개를 나눴으면 그걸 나눌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죠. 제가 설계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에서는 그 코드에 의해서 단가 기준을 만들어요. 공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제조 번호가 생성이 되면 이거는 몇 번째 코드의 제품이다 라는 게 박혀서 내려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뭐 원가율 관리든 공수 관리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뒤에 나올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 브라이어티를 리듀싱하는 VRP라고 하는데, 그건 영업에서 하시게 되지만 사실 이걸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를 이제 영업에서 재단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게 1-4를 그냥 이거 어제 사장님하고 회의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냥 꺼버렸어요. 뭐가 저기 있었냐면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제품 코드도 생성하고 1-1에서 그 다음에 표준 공수나 임률로 설정을 하자 어렵지만, 그걸 가지고 작업 지시하고 정산도 하고, 정산 저 부분은 다음 제목에서 나옵니다. 저게 어떤 의미인지 효율 관리도 하자.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부수적으로 영업에서도 급간을 나누었으면 제한 영업을 해서 가급적 요 급간에다가 맞추는 영업을 하자, 제한 영업을 하자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사실 좀 후순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번호 저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금 후순이라고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박현아 프로님이 그 이슈를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 또 보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4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핵심 공정이 사내 공정은 용접입니다. 용접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인도급에서 물량도급을 하자 그러죠. 관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냥 체계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저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직원이 아닌데 우리가 공수 정산을 해서 잔업 특권 정산해서 돈을 줍니다. 그걸 이제 인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도급의 중간적인 형태지, 단가로 산출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이지, 단가로 산출할 수 있으면 계단 개념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발주를 줘야 됩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발주를 줘야 됩니다. 사내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도급 내지 물량도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업체로 묶여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도 그 대표에게 이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오늘 잔업이 필요해, 이번 주에 특권이 필요해, 아니 용접사가 더 필요해, 이 모든 거는 그 업체에서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가 베이스로 발주를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본 밀도가 그냥 올라갑니다. 자본 밀도가 올라가. 필요 없는 잔업은 자기들이 안 할 거고, 일과 중에 생산량을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품 코드, 앞에서 말한 제품 코드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업무 스코프도 구분을 하고, 그 물도급의 기준이 공수, 임률 두 개의 구조로 가져갈 건지, 그걸 퉁쳐서 단가의 개념으로 가져갈 건지, 이거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월 달에 좋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해서 생산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주는 돈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량으로 나눠 보니까 대당 인건비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저게 주의 멀티하우징 기준이고 프로덕트 믹스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제품의 복잡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 더 정확했겠지 사실. 근데 그 비율은요 우리가 우리 회사의 영업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30~4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 베리언스가 프로덕트 믹스에 따른 베리언스가 30~40%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용접사에게 끌려가는 관리를 했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물량도급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물량도급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코드가 있어야 돼요.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주공정 통합의 이슈인데 시급성으로 본다면 제가 이게 제일 먼저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급성으로. 그래서 뭐 요거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런 공정이 추가로 어디가 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거는 힘들지만 해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매월 발주를 하는데 이걸 한 30~40군데 업체가 쪼개가 준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묶어줘야 되는데 통합해 한 집에 한 달에 한 2억 정도 줘야 그 업체가 우리를 모기업이라고 보지. 2억을 30~40% 쪼개서 줘가지고는 가벌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그 업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업체가. 근데 그런 방법 많이 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책임지고 가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 고경력자라든지 퇴직을 하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고려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산재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메인 협력업체를 몇 개를 관리한다. 우리한테 특화된 걸 관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2호나 3호나가 되면 그 가격을 견제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안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지금 하도급의 지배를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받지는 않습니다만 저거의 뱅패가 뭐냐면 저는 저걸 참 많이 봤거든요. 업체들이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거래가 딱 중단되면 어디서 부정한 행위를 우리 회사가 발주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많이 했다 이러고 막 공정거래를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하도급에 관해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의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업체를 좀 대형화해야 되겠다.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 2-3 저 부분은 뭐 어제 제가 저녁에 전에 구매 부분에 인력 역량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시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일들을 구매해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어려운데 생산과 영업을 같이 보는 관점에서 누군가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생산의 문제만 지금 시비하다고 하면 적어도 플래너 기능을 가진 생관의 그런 역할을 가진 전담 인원들이 있어서 실제로 특정 공정에 대해서 라우팅 그러니까 A 공정부터 끝까지 그 구매도 있을 것이고 인가공을 해서 우리 제품이 나가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쫙 전개가 돼야 되고 그 전개된 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도 전개해서도 라우팅도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그 라우팅이라고 그러면 라우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걸어가는 과정 뭐 이런 얘기입니다. 라우팅 과정.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 안 거치는 공정도 있거든요. 입회를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생산 개시가 될 때 쫙 열거가 돼가지고
그 장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게 현장에 또 나중에 나옵니다. 붙어 있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거 붙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M이라고 하면 너무 좀 개념이 큰 것 같아서 약간 그걸 축소시킨 플래너 역할이라도 돼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PM은 뭐 설계나 영업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는 지금 인력이 없고 또 그걸 줄여서 플래너 개념으로 간다면 생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그 더 토의나 여러분들 의견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2 점은 지금 관리팀을 기획관리팀으로 역할을 변경해서 이제 프로세스 상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경영회의에 부의하고 경영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기를 한 일을 관리하고 일을 등록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계로 관리하는 거. 근데 지금 3M 회의라는 게 제가 방금 이 회의 하기 전에 3M 회의록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회사의 주된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슈가 정해지고 그 이슈에 대한 누가 해야 될지를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 과제 등록을 시켜서 이행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겠다. ABS하고 전자구매까지는 필요하다. QMS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전자구매는 MRP가 이거 사실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설계의 시스템도 돼야 되는데 설계에서 이제 뭐 생관부터 시작해도 되긴 됩니다 사실. 그 MRP가 소유량 계획이 쫙 풀리면 그래서 자동으로 PR이 생성이 되고 PR이 생성되면 구매로 가서 구매해서 업체와 가격 결정하는 그게 이제 PO가 생성이 되고 업체로 가고 그게 위해서 수불 입고 관리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인가공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가공이라고 하면 구매로 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공되던 것들이 중간에 특수 공정을 위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재 코드가 체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자재 코드 이야기할 때 그거는 공정 코드로 돼야 돼요. 예를 들어 A01은 버핑이다. 그럼 자재 번호 뒤에 A01 이런 식으로 체본이 돼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처럼 관리해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 분량이 메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분량, 설계 도면의 문제, 협력업체의 제작 분량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뭐 공정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이제 용접 전에 그 뭐 경판하고 바디가 단차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고품이라고 해서 고질적인 품질 유형이고 그런 정도 우리가 해결 못하는 수준이 아닌 시수가 안 맞고 조립이 안 되고 이런 경불량성 문제에 의해서 수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QMS를 만들어서 끈끈이 등록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라도 수작업을 집계를 하고 그걸 우리 여건에 맞게 월별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월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하기 힘들면 분기별로 분석하고 분기별로 힘들면 반기별로 힘들면 연도별로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 지금 공정 분량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고 유형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거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많은데 하지만 그게 있어서 설계의 문제는 설계로 피드백이 되고 설계에서 자주 실수를 일으키는 부품이나 어떤 특성의 문제, 품질 특성의 문제는 크로스체크 DR을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특정 업체가 분량을 많이 낸다 이러면 그 업체에 가서 요청을 하고 뭐 원론적으로는 개선 대책을 받고 뭐 품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업체들이 그런 것에 응할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라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6-가 그런 것이고요. 품질 구조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R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리뷰의 개념인데 그거는
뭐 그거의 가장 간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출력물의 크로스 체크, 뭐 전체 치수에 대해서 하지 못할 거고, 문제가 많은 부품 문제가 많은 그 특성, 어떤 치수든 뭐 동심도든 뭐 그런 그 특성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영업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해 폭격하듯이 수주를 꽂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수주 생산에서는 영업에서 수주를 꽂을 때 대일정이나 제조의 대일정이나 최소한 중일정을 보고 수주 일정, 납기 일정을 결정하는 게 원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아, 요때 해야 되겠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 수주 과정에서 납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작과 협의를 해서 다른 오다를 선제적으로 미리 옮기는 등의 조치가 수주 생산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SNOP라고 해요. 이거는 수주 생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SNOP를 그냥 미팅으로 대체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NOP 미팅으로 해야 되고, 뭐 미팅은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뭐 일상적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대형 오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제조 일정을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조에도 중일정 계획이 있어야 되고, 대일정까지는 뭐 대일정은 3개월 이상이니까 리드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중일정 계획 45일 정도의 일정 스케줄을 가지고 공유하면 그걸 보고 영업에서 수주를 꽂는 내 가장 최적의 일정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SNOP 미팅이나 SNOP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생산 일정 계획표가 짜져 있냐? 사실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일정표라는 것도 매일 해가지고 매일 컨버전돼서 내려가는데, 그 양식을 보고 이게 관리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야 되겠다. 생산관리 일정 불합리. 지금까지 많은 부분은 생산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쪽의 문제인데, 이건 생산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딴 일 한다고 생산관리에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예시인데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 관리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제가 지난주에 25-0128인가 그거를 메인 바디를 용접을 하길래 저거에 붙는 자재가 다 들어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파악하는 데만도 전화가 몇 번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이제 프로젝트별 지장 관리라고 하는데, 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 빨간 표는 뭐냐면 저거에 대한 라우팅이 전체가 저기 쫙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동그라미가 저쪽이 진행이 돼. 저기다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자재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생산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 딱 서면 이 자재에 어떤 자재들이 어디까지 라우팅이 전체 라우팅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게 눈으로 보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하는 여력을 만드는 게 관리하는 그 모습이에요. 저게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공간이 저 노란 공간이거든 사실은. 지금 보면 저 노란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조립은 되고 용접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공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생산 체계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그림처럼 저렇게 놓고 있어요. 물론 원익 그 프로젝트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물건 자체도 지금 바둑판처럼 저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저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 한번 들어갔다가 자빠질 뻔했거든요. 안전사고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이 저 노란색 공간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최고 좋고, 이렇게라도 안 되면 팔레트 위에서라도 구분 관리가 되고, 거기서 들어온 물건들은 여기에 지장이 되고, 지장이 되면서 저 빨간색 판에 표시가 되고,
그러면 누구나 안 주는 거예요. 저기 가면 다 줍니다. 근데 저기 기타 재전이라는 건 뭐냐면 구매해서 입고 일정을 통제를 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빨리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가급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입고를. 그게 이제 납기 관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오는 자재가 있으면 저기 들어와 일단 있고 저게 다른 프로젝트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란색 공간은 뭐냐면 용접이 마치면 절로 가요. 저게 다시 절로 노란색으로 가면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요. 노란색은 용접을 준비해 주는 공정이고 자재를 관리해 주는 공정이고 그 다음에 저게 거치고 나서 노란색으로 다시 오면 안 되고 저로 나가서 저 왼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뭐 저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관리에서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자. 이게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큰 변화인데 작은 단추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을 만들자. 전체 상황이 눈으로 보이도록 만들자.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황 하나도 적어도 A 한 2 정도로 출력돼서 매번 현장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거는 프로젝트별로 저 빨간 현황판 같은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정보가 누락이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양화가 악화를 자꾸 부추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폐렴이 걸렸는데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그걸 폐렴을 치료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해열제를 먹이면 땜빵만 자꾸 하면 그 폐렴이 더 깊어진다. 시간이 가니까. 그거를 원인 치료냐 정상 치료냐 이 이야기합니다. 원인 치료냐 정상 치료. 그래서 이제 이게 양화가 악화를 부추긴다는 말이 뭐냐면 양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악화를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관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개선의 단초를 잡아서 개선을 자꾸 이어나가서 그 물려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어제 우리 김성애 프로가 ND에 대해서 좀 관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과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도들이 ND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보를 시도를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강한 조직 운영 이건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우리 회사에 와서 좀 많은데요. 이게 우리 CEO께서 지금 그 수평 조직을 만드셨고 선포를 하셨고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그 조직표까지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건 굉장히 훌륭한 뭐라고 시도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 조직이 그 직원들의 자율과 책임이 전제가 되거나 또는 5월 일 관리가 제대로 되면 이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 두 개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수평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이제 그리 되면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책임도 제가 보고 느낀 게 대부분 다 똑같은 우리 영업의 상무님도 생산 걱정을 하시고 다 같이 모여있어요. 그게 협업은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자 프로세스를 빈틈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시비란 그 일 하나하나에 전부 다 보일 수 있어요. 일 관리가 안 돼서 그렇고 자율과 책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외부인의 시각입니다. 외부인의 시각인데 그 소공주 문화 이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건 뭐 사장님의 방침이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조직의 장애 책임과 역할이 더 강조되고 아무리 일이 많지만 부서장님과 부서원이 부부서장이 업무 역할 관계에서 뭐 뚜렷한 구분 없이 그냥 하고
부서장님은 부부서장에게 특별한 지시가 없고 부부서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돼서는 지금같이 이런 복잡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문제적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은 조금 안 맞겠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3M 회의가 도대체 뭐냐, 3M 회의만 가지고 조직이 돌아가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기획관리팀의 기획관리 부서의 그 기능, 이게 이제 관리부서에서 이제 기획관리부서가 돼야 될 거고, 그거를 이제 그 백업하는 활동으로는 이슈 전체를 도출해서 관리하고 하는, 제가 한시적이라고 일단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3M 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영회의를 대체하는, 팀장회의를 부서장회의를 대체하는 게 저게 3M 회의인데, 제가 와가지고 저건 필요 없습니다, 뭐 다시 경영회의 합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행포인 것 같아요. 저것의 역할이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일단 그거는 그대로 하고, 한시적으로 저 기획관리가 주도하는 경영회의를 주간 단위로 아니면 격주간 단위로 이슈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일 관리가 되는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땜빵의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전력 과제가 있지, 그 전력 과제를 꺼내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땜빵의 일이 끝나면 나는 이제 일이 끝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부서장에게는 더 큰 힘이 실려서 부서원에게 업무 지시가 되고 역할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이 또 경영회의에 와서 발표하고 또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평 조직을 만드는 거는 그건 사실은 좀 잘못된 거고, 효율이 안 생겼을 때 수평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평 조직의 목적도 결국은 효율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스킨십을 늘리자, 유대관계를 강화하자, 이래서 조직 그 수평 조직 만드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농창에서 하는 일이고 기업에서는 그거 하자고 저거 만드는 건 아니거든, 수평 조직. 근데 우리는 수평 조직을 하면서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장님이 다 들으셨고 뭐 전체적으로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신 수준이 아니고 이거 거의 내가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했는지는 몰랐고 제가 저거를 했던 거고, 노트를 했던 거고, 제가 저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요걸 만들었습니다. 요걸 만들었는데 요거를 좀 채워주시는 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토 결과 여기다 갖다 대시면, 저거는 저 과제들은 저 아까 저 밑에 있는 그 파생 과제, 실행 과제를 저기다 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하겠다, 드랍하겠다, 연기하겠다, 이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24개를 다 할 수도 없고 2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시는 상무님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우선사항도 있을 겁니다.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드랍이 돼야 되겠다 하시면 저 오른쪽에 비교해 보면 그거를 대체하는 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연기가 필요하면 그 내용과 함께 언제 정도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다 제가 이 녹색으로 확장 해놓은 거는 어제 이야기할 때 그 사장님이 직접 바로 해 하시면 학적이라고 썼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은 대표님이 바로 하자는 거니까 이걸 뭐 우리가 드랍한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보면 뭘 실행하자 이런 것보다는 기준을 수립해서 그거 뒤에 실행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플랜을 짜는 일이 많고 바로 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기업관리는 뭘 할 거냐, C를 해야 됩니다. C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개선이 안 되냐 하면
사장님도 PD를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더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거기 보면 PDCA를 설명해 놨는데 PDCA 제일 중요한 게 C다 이렇게 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C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품 보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저 문제를 계획해서 실행한다고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기업관리팀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자꾸 이슈를 만들어줘요. 습관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뀔 때까지. 그래야 뭔가 하나가 개선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동안 개선을 그 사장님 어제 하시는 말씀 이제 이 마지막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이거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된다 이제는 너무 자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직까지도 그렇게 바꿔가지고 체크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실행하기로 하는 과제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넣어줘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는 눈이 관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음 주에 제가 월화 여기 와 있을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월화 와 있을 테니까 이걸 검토한 거를 다음 주에 월화에서는 월요일 오후부터는 요 건들을 가지고 한 건씩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확정하고 여기에 기한까지 좀 합의하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오너는 누구를 하고 헬퍼는 누구를 하고 추가 멤버는 누구를 해야 될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기 빠진 게 이 프로젝트의 과제의 난이도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우리 아까 우리 전민환 프로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재전에다가 그 누락 정보 적는 그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건데 ERP를 구축한다, ABS를 구축한다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한 칸씩 적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추가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좀 파생적일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걸 뺐는데 우리가 자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자재가 너무 많이 깔려 있는데 계속 우리 자재 구역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대응하다 보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창고에 보면 창고 안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창고에 있는 것도 저 안에 보면 우리가 유효부진 자재라고 하는 오다가 취소돼가지고 그냥 있는 자재도 있습니다. 진짜 그것도 있고 장난기 자재도 있고 그냥 대량으로 사놔서 쓰는 자재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유효부진 자재는 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거 빼고 그 2층 가면 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부를 가끔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주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필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필터는 안에 공정을 안 거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 공정 면적 세이브를 면적 효율화라 조각 맞춤을 하고 우리 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도 그렇듯이 조각 맞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도 저기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 H1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재 어떤 방법의 자재 보관 기준의 재검토 이런 과제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죄송하지만 쉬운 과제는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관리 쪽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우리 상무님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경력이 많은 우리 박 프로님 또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좀 채워서 그 월요일 오후부터는 좀 저하고 시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식을 제가 100%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부문 쪽에다가 검토 책임자라고 쓰려다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아까 얘기 필요성에 따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드랍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찾자 하는 거예요. 드랍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합시다 이렇게 좀 줄여서 합시다, 방향을 좀 바꿔서 합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거 넣어주셔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메일로 좀 보내주시죠. 이제 확정돼 있으면 이게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카톡 하면 또 좀 약간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저하고 일정을 좀 짜서 이야기하고, 예비 과제가 이제 확정 과제가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주 저걸 가지고 와서 확정 과제에 대해서 진척을 협의하고, 또 같이 뭐 업체를 찾고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너무 있게 들어갑니다. 뭐 혹시 아니 저 죄송 아니고요. 뭐 하신 말씀? 아니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좀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우리 김창호 프로님은 또 참석 안 하시네요. 지금 왔다가 업체에서 급하게 자료 좀 달라 해갖고 제가 계셔야 돼요. 회신은 언제까지? 회신은 일단은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하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는 오전부터라도 제가 쉬운 과제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한 오후 한 한두 시까지는 드랍 내지는 뭐랍니까, 저 확정 저거라도 좀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달아주시고,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과제는 그러니까 좀 엄청난 실행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